시공간을 지배하는 존재 유령. 또한 인류를 구해준 그리드의 창시자. 현 인류를 아득히 뛰어넘는 오버 테크놀로지의 사용자. 하지만 범죄자를 도우며 절대선도 아닌 그녀. 또한 도무지 알 수 없는 유령의 목적. 잡아! 그리고 원한다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힘. 대체 그 아저씨들을 어디에 떨고 오신 겁니까? 예? 왜 이렇게 추워하십니까? 도대체 어딜 갔다 왔길래? 아, 이 눈 보소. 그러면서도 미래 기술을 탐한 현재 인류가 노리는 가장 탐나는 존재 유령. 내 엄마 어떻게 했어? 미치고 있어. 살릴 방법 하나야. 미쳤어! 그게 우리한테 어떤 기회인데? 그렇게 유령의 장치로 시간이동을 하게 된 주인공. 자신의 행복과 인류의 몰락이라는 극한 딜레마가 그의 앞에 도래합니다. 그렇게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태양풍을 막아준 실드 그리드가 설치되기 전인 1997년 전파연구소. 과연 김새는 어떤 미래와 마주할까요? 디즈니 플러스 그리드 1회부터 7회까지 몰아보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의 공식 허가와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묻지마 살인범을 쫓고 있는 경찰. 그때 김하중을 닮은 형사가 도주하는 용의자를 목격합니다. 잡았어. 그런데 용의자를 도와주는 공범이 등장합니다. 옥상 문은 단단하게 잠겨있고 결국 범인을 놓치게 되는데, 옥상으로 도망간 용의자는 사다리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이용한 범인은 등잔 밑을 왜 이용한 거지? 짜잔. 천천히 앞으로 나와. 그때 상상치도 못한 공범이 등장합니다. 무자비한 괴력의 소유자이며 적의 주먹을 끝까지 보는 복싱 선수급 움직임. 그런데 갑자기 뭐야 이거? 워프? 순간이동? 먼지처럼 증발한 그녀. 집념의 형사는 여성 공범의 모자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하게 되고 DNA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DNA가 뭐랄까 조금씩 어긋났어요. 어떻게요? 뼈 마디로 치면 전신의 뼈가 다 조금씩 끊긴 상태랄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고도 사라지나? 아니요, 안 사라지죠. 죽은 사람 DNA라는 거예요? 아, 글쎄요. 나도 이런 걸 처음 봐서 분석을 좀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괴이한 상황. 과연 살인범을 도와준 초자연적인 공범,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방금 뭐야? 뭐긴 뭐야? 디즈니 플러스 그리드지. 빛이며 온기이며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항성 태양. 그런데 어느 날 태양에서 아주 강력한 태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풍이 아주 강력하고 걷잡을 수 없이 지구에 쏟아지면서 엄마 통신장애와 함께 모든 전자기기에 이상이 생기고 하늘에는 불길한 오로라가 보이는 세상. 그야말로 종말에 가까워진 모습이죠. 그리고 태양풍 현상을 막기 위한 범세계적 연계 정부 조직
이제 연결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그리드라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킬 방어막을 설치 중이죠. 지금 지구, 아니 인류의 운명은 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방어막 송출 시작합니다. 될까? 돼야죠. 그렇지. 그리드 연결 3초 전입니다. 2초, 1초. 그렇게 치명적인 태양풍이 지구를 덮친 순간 북반구 그리드 전부 연결됐습니다. 100% 가동입니다. 호주, 케냐, 브라질까지 남반구도 완성입니다. 국장님, 성공입니다. 그렇게 그리드의 완벽 가동으로 종말의 순간을 막을 수 있었지만 사실 인류는 이 방어막을 고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연결됐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성공입니다. 현존 인류의 기술론 도달할 수 없는 하이테크놀로지 그리드. 지구의 자기장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한 세계. 2004년 그리드가 지구 전체를 감싸는 데 성공하고 곧 다가올 태양풍이 1년만 빨리 왔어도 인류의 3분의 2가 사라졌을 세상. 태양풍은 단순 열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إذا كنا نعيش في العصر الحجري أو حتى في حالات التوهج الشمسي الهائل، لكننا نعيش في عصر الإلكترونيات والاتصالات السلكية واللاسلكية، حيث يتم التحكم في كل شيء بلمسة زر واحدة. ستكون المشكلة تعطل الإنترنت، سيتوقف كل شيء في هذا العالم، ستتوقف عمليات الاستيراد، ستحدث مجاعات واسعة النطاق، ليس بسبب نقص الغذاء، ولكن بسبب أن كل طائر. لن يكون السؤال متى نتعافى نحن، بل متى تتعافى الدول. 그렇다면 이 미친 기술 그리드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찾아와 인류의 위기에 대항하는 그리드를 창시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얼굴만 알려져 있었죠. 그 여자가 맞았네. 시간은 흘러 2021년 저기요, 서강준을 닮은 한 남자가 편의점을 들르는데 안 계세요? 뒤늦게 나오는 알바생. 동량제 봉투 하나 주세요. 10리터짜리. 하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의 편의점 알바생. 남자는 손가락과 종량제 봉투에 묻어있는 피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출발하려는 순간 뭔가 의심쩍은 알바생도 그렇고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싸늘하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컵라면 냄새가 많이 났고요. 나중에 그 남자가 편의점에서 나갈 때 손에 맥주캔 같은 거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편의점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맥주캔을 들고 나왔어요? 상황을 면밀히 기억하여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는 남성. 주인 아저씨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저 일반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의 능력이 발휘되는데 저기 죄송한데 이 안에서 술 드시면 안 돼요. 누가요? 매장 안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피해자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여기서 캔을 따니까 주인이 테이블 쪽에 대고 바로 뭐라고 했어요. 뭐 캔 따는 소리 듣고 안 된다고 했나 봐요. 그럼 전 이만 가봐도 될까요? 그는 비범한 구순수를 보여주고 현장에서 떠납니다. 잠깐만요, 목격자분. 구순술하시죠? 사람들 입모양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피해자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거 듣고 범인이 창고로 따라온 것 같은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애미애비도 없나? 죄송한데 제가 좀 급해서요. 미친 능력을 쓰는 이 남자, 알고 싶어졌다. 그의 이름은 김세아. 아주 비밀스러운 직장에 다니는 평범하지 않은 직장인입니다. 세아의 회사는 면도기조차 반입금지 물품일 만큼 보안이 철저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문은 없고 지문인식으로 벽이 열리며 온통 최첨단 기술로 보호되는 회사. 이 회사의 정체는 그리드 한국 전담기관, 땡땡 관리국, 무슨 관리국 이런 거 없이 그냥 관리국입니다. 관리국. 그리고 김세아는 관리국의 부서인 사무국의 직원이었죠. 사무국에선 그리드를 창시하고 사라진 통칭 유령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령을 찾던 중 저번 편의점 사건에 대한 사유서를 발견하는데요. 세아는 김하중을 닮았던 정세벽 경찰의 이름을 기억하고 사건 조서를 찾아봅니다. 현장 분석 결과 희생자와의 원한이나 금품 탈취의 목적보다는 우발적 범죄로 추정된다. 2팀은 세탁소 쪽 맞고 3팀은 반대쪽으로 돌아. 1팀 들어간다. 하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용의자 김만호. 그때 화장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 그렇게 창문으로 탈출하는 김만호를 붙잡지만 예상치 못한 공범이 그의 탈출을 돕게 되고 가까스로 놓치게 되지만 정세벽의 미친 까꿍 탐지 능력으로 차 아래에서 나오는 김만옥을 발견합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와. 그때 그렇게 알 수 없는 능력을 쓰는 공범, 그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 조서를 본 세아는 유령의 짓이란 걸 눈치채죠. 공범으로 추정되는 녀석. 남은 것은 유령의 모자로 추정되는 물건뿐이었죠. 이후 이 여성은 공기처럼 갑자기 사라져 검거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보여진 유령의 몽타주는 누가 봐도 이시영! 싸움 잘하던 것 납득될지도? 사건 이후 유령의 모자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되죠. 어젯밤에 작성된 경찰 조서입니다. 이거 그거잖아. 편의점 그거 놓친 거.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아랫장에 몽타주 첨부돼 있습니다. 신원미상의 여자요. 신원미상 공범의 몽타주를 보자 사무국 부국장인 최선우는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 최선울만이 유령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뭘 보고 여자가 범인하고 공범이래? 살인 용의자를 도망치게 해줬다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형사 눈앞에서 여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그렇게 자신이 겪은 유령의 목격과 똑같은 정세벽의 진술. 유령님, 이제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야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출발하는 사무국. 조서 작성한 형사 이름이 뭐라고? 정세벽이야. 송재경찰서 수사관. 아니 누구신데? 용의자 신원 나왔네요. 이놈은 저희가 찾죠. 아니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데? 관리국에서 나왔습니다. 뭘 관리? 무슨 관리고? 정세벽 수사관 안 계시네요. 국가수 갔는데요? DNA 분석이요? 범인 DNA? 아니 그게 공범이 있어라가지고. 정세벽이 유령의 존재를 눈치채기 일보 직전 무슨 관리국이라는 데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관리국의 일. 진짜로요? 분석 결과 나왔던 연락받고 나갔어. 형사는 물론이고 국가수사라 많은 거 없게 만들어. 네. 두 사람도 매뉴얼대로. 본인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건 숙제하고 있습니다, 부국장님. 하지만 이미 유령의 DNA 정보를 받은 정세벽. 네? DNA가 뭐랄까 조금씩 어긋났어요. 어떻게요? 뼈 마디로 치면 전신의 뼈가 다 조금씩 끊긴 상태랄까? 죽은 사람 DNA라는 거예요? 아 글쎄요. 나도 이런 걸 처음 봐서 분석을 좀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모자 주인 DNA 더 없어요? 찾아볼게요. 죽어야 하는 몸 상태의 유령과 그 유령에게 화상을 입은 정세벽. 그녀가 사라질 때 몸이 닿은 순간 이렇게 흔적이 남았죠.
이렇게 정세벽과 엇갈린 사무국이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예, 저희 뭐하는 담당 수사관이야? 지금 저 차. 저것들이 그쪽 경찰서 것도 전부 다 수거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협조하시죠. 이게 협조야? 강제지? 아니 얘기 다 들었으면서 왜 이래요? 언제부터 관리국이 지들 소관도 아닌 거에 명령하고 참견하게 됐어? 무슨 권리로 이래? 권리 있어. 우리 소관이고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는 건 관리국이나 너 하는 짓거리나 똑같다는 거야. 누구 나타나고 싶어서 나타났어? 그니까 빨리 끝내자고. 선배님. 정세벽과 송어진은 좋지 않은 관계로 보이는 상황에서 세벽은 관리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눈치입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범인 잡을 거고요. 관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자료 주시죠. 그렇게 마지못해 DNA 자료를 넘겨줍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보셨나요? 봤으면요. 유령에 대해 관련자 말고는 아무도 몰라야 하는 상황. 아니라고요. 아니어야 돼. 볼 걸 그랬네요. 그렇게 여러 의무만 남긴 채 사무국은 떠납니다. 그 시간 빈털터리로 도망자 신세인 김만옥. 돈을 훔치는데 뭐지? 제가 반복 장면을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김만옥은 어떤 이유인지 같은 시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훔쳤다는 상상에 빠진 김만옥.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유령. 김만옥이 유령을 보고 이렇게 놀란 이유는 김만옥 또한 유령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갖고 노는 유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편 경찰서에서 가져온 자료를 눈여겨보는 세아. 내일 뵙겠습니다. 그런데 층수와 시간까지 모두 체크하는 수상함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세아는 관리국 인트라넷 해킹을 시도하고 13층 6시 3분 내려서 오른쪽. 하지만 보안에 막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 급할 땐 Alt F4가 국룰이지. 그리고 부국장의 쓰레기통 내용물을 가져와 지문 흔적까지 조사하는데 대체 김세아는 어떤 정보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 후 김세아는 김만옥이 숨어 살았던 건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세아를 몰래 지켜보는 수상한 누군가.
여성은 세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설마 유령인가? 그리고 세아는 상대를 아는 것 마냥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너한테 이런 건 없지.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니까. 전에 그랬던 것처럼. 결국 여자 때문이네. 범인이 아니라. 하지만 유령이 아닌 정세벽이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보면 몰라요? 왜 소리 질러? 모든 자료와 담당을 관리국에 넘겼지만 유령의 존재를 아는 새벽은 계속 조사하고 있었죠. 공범 지문인가요? 범인은 신원이 밝혀졌으니까 그놈 지문이 필요한 건 아니실 텐데요. 어제 창틀이 바닥에 너무 얌전하게 놓여 있었어요. 범인이 도망치려고 뜯은 거면 꽤 부수거나 던졌을 텐데.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하나도 모르네. 수사관님은 더 아시는 게 있나 보네요. 저한테 모른다는 걸 보면. 왜 자꾸 나한테 질문해요? 그쪽이 나한테 답을 줘야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다 가져갔으면 뭐 진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팀에서 흔적을 찾고 현장은 다른 팀이 나갑니다. 관리국이 그 여자를 늘 찾았다는 거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란 얘기네요.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몇 년간 유령을 찾으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세아. 어제 로프부터 들여다볼 걸. 아씨. 내려와요. 공기처럼 사라지는 사람한테 DNA 지문 이런 게 소용이 있을까요? 정말 공범일까요? 너 이런 게 우습지?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니까. 전에처럼. 아까 나 그 여자로 착각하고 본인 입으로 한 말인데 댁은 그걸 본 적이 있죠. 아니요.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분명히 본 적 있는 것 같은 세아의 과거. 한편 유령은 핫플레이스를 유유히 돌아다니면서 현재의 지구를 관찰하듯 지켜보는데, 그리고 극도로 설레는 표정과 함께 케이크를 대량 구매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네, 전부 다요. 야무지게 먹어야지. 마치 천국에 온 듯한 표정으로 마구잡이 흡입을 시작하는데요. 그녀가 살던 곳은 이런 음식들이 사라지기라도 한 걸까요?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폰으로 2022년도에 일어날 일을 확인 후 다시 떠납니다. 2022년 6월 18일 11시. 그렇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한순간에 타임리프 후 현장에 있어야 할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의원님이 보내서. 그 돈을 1초도 걸리지 않고 훔친 유령. 10시간 후 예약하신 일정이 있습니다. 한편 세아의 말대로 유령의 흔적을 찾자 담당을 뺏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편의점 범인 수사는 특수수사국에서 맡는다. 저희 국 사람이 찾은 건데요. 찾는 게 우리 일이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사무국 일이니까. 그럼 또 저희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클릭질이나 하라 이겁니까? 다른 팀에서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고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요. 오죽하면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나와서 찾는 대상을 이 안에서도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저희들끼리도 확신을 못해서요. 그걸 이제야 찾았는데. 송호진 씨, 수사해 본 적 있나? 하게 해줘야 해보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검색하고 클릭하라고 송호진 씨 뽑은 거야. 사무직 공무원으로. 경찰 흉내내라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저희는 발로 뛴 수사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팀이 단독으로 현장 지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국장님께서 저희를 진짜 팀원으로 여기신다면 저희가 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부국장님께서 어떻게 몽타주만 보고 유령을 한 번에 알아보셨는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부국장님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흔적만 찾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는 사무국 직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유령은 돌아다니고 있어. 언제 또 사라질지 몰라. 이럴 시간 있으면 흔적 하나라도 더 찾아. 제가 갈까요, 외근? 방금 말씀하신 과거 행적. 선배님이 가시죠.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김세아는 사무실에 남으면서 또다시 부국장을 지켜봅니다. 구순수를 이용한 끝없는 감시지옥으로 말이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무례를 범했습니다. 됐어. 갑시다. 저건 또 뭐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치워.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사무실을 비우죠. 부국장의 책상으로 향하는데 누구냐 너? 그때 부국장실 무단 출입 알람이 뜨면서 되돌아가는 최선을. 그리드와 유령은 대체 무엇이고 김세아가 유령을 그토록 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자리에 접근한 김세아의 목적을 알아내려는 최선을 부국장. 휴지통 비우다가 이것도 닦아드려도 되겠다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 안의 물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찝찝하지만 해명이 완벽하여 사건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한편 부국장 자리에서 빼돌린 물품을 정세벽에게 갖다주는 김세아. 이걸 만들 수 있는 분은 수사관일 뿐이세요. 생체 증거 전문이시잖아요. 바로 부국장의 지문을 뜨려는 목적.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희 회사 13층에 있어요. 그냥 저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얻은 부국장의 지문을 입힌 인조 피부를 제작하게 되고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가 나섭니다. 평범한 직원은 갈 수 없는 13층으로 간다. 그곳에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그녀의 정보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백업하던 중 비상경보음이 울리고 정보를 얻었지만 마무리샷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CCTV에 찍힌 자신의 모든 흔적을 조작하는 것이죠. CCTV 속 자신의 모습을 최선을 부국장으로 바꾸는 미친 기술 후덜덜.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한위안 보안실장. 보안 위반이 체크된 CCTV를 체크하려는 순간 동영상 조작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얻어낸 것은 24년간 집요하게 추적한 유령의 과거 CCTV 영상. 영상에 나온 아이가 김세아이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령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드디어 밝혀낸 아버지의 죽음. 김세아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그리고 다른 영상엔 비슷한 시간에 여러 나라에서 목격된 유령이 보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동선에 대한 정보를 새벽에게도 알려줍니다. 몇 분 안에 대륙을 옮겨다니면서 20몇 년 전이나 며칠 전이나 거의 같은 얼굴, 외모. 연구소, 공과대학 뭐 이런 데만 굴러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여잔? 그리드 설치요. 이때 시작됐어요. 97년도에. 그리드를 이 여자가 시작했다고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한 건가
그걸 연구하면서 촉발됐어요. 그래도 그거는 인류 최대 업적으로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긴데. 근데 그게 사실은 애 보는 앞에서 애 아버지를 새까맣게 태워 죽인 살인마가 한 짓이다. 교과서에 그럴 순 없잖아요. 인류를 구한 영웅이 사실은 극악무도한 살인마? 알아갈수록 미스테리한 유령의 정체. 한편 살인자 김만옥과 유령을 찾기 위해 그가 머물렀던 건물에 잠복 중인 특수부대원들. 하지만 뒤잡기로 쉽게 유언을 제압하는 유령.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김만옥을 도와줍니다. 그때 김만옥을 마주친 식당 할머니. 물론 이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김만옥을 미끼로 유령을 잡으려는 관리국은 상황을 방치하고. 신호 주기 바란다. 들어가나? 소장님. 들어가. 하지만 이미 김만옥이 이를 저지른 후 방금 모텔 골목을 통과했다. 전방이 대형마트 쪽으로 직진 중이다. 거리 유지하라고 해. 지하철역으로. 네. 이렇게 임기우 소령의 예상대로 지하철로 도망친 김만옥. 시원 11시 방향 C2 웅도시 방향으로 C3 2m 전진 C4 제자리. 김만옥 몰이 사냥의 끝이 보이는 그때 비록 유령은 못 끼어냈지만 김만옥 체포의 쾌거를 달성하려는 그 순간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시간은 돌려 김만옥을 찾아온 유령. 아직 안 돼. 그렇게 유령은 김만옥을 어딘가로 안내하는데 가자! 서프라이즈! 이거 열어. 그의 탈출을 온전히 도와주는 게 아닌 오히려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 가둡니다. 대체 김만옥이 어떤 존재이길래 유령은 그를 가두는 것일까요? 한편 식당 할머니의 구조 연락으로 새벽은 급히 달려오지만 제가 딸이에요. 걔한테 입만 벌리면 당신들이 뭔데 우리 얼굴 못 보게. 딸이 때마침 경찰이라고. 들켰나? 차에 경찰 마크나 떼고 오든. 김만옥 사건은 이미 최상위 기관 관리국의 소관으로 넘어간 일이었기에 새벽은 그저 방해물이었죠. 나 경찰입니다. 경찰이 피해자 신고받고 왔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잠시 끌려가는 새벽. 어떻게 알고 왔어? 전화 받고 왔지. 누구한테? 식당 어머님한테. 무슨 전화? 네가 직접 물어봐. 어디다 대고 너야? 네 자꾸 반말하지 마라. 어디다 대고였어? 난 네가 다짜고짜 반말하길래 나랑 갑인 줄 알았지. 그래, 나랑 갑이라고 하기에는 좀 노안이긴 하다. 경찰 빠지란 소리 들었을 텐데. 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선 나이 드신 분 하나를 못 지키는 걸 보니까 빠질 게 아니란 생각이 드네. 네가 끼어든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나라에서 끼어든 거 보면 범인이 한끗발 하는 놈인가 봐. 소령님. 그때 부국장 최선월의 등장에 새벽은 관리국으로 다시 이송됩니다. 정세벽 수사관님, 현장 1층 식당 주인한테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그쪽에서 왜 수사관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연락처 언제 건넸습니까? 정세벽 수사관님? 범인이 다시 온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내가 거길 간 게 길어야 15분인데 이미 사람을 실은 앰뷸런스가 내가 도착하자마자 떠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키면서 민간인이 공격당할 때까지 뭘 했는데요. 관리국의 비인간적인 방식에 새벽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합니다. 미끼로 썼지 할머니. 살인범 잡으려고 포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여자 때문이었지. 이게 무슨 개 같은 수사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속 이렇게 돌출 행동하시면 수사관님은 업무에서 배제되실 거란 것뿐이에요. 한 번만 더 나대면 실업자 만들어주겠다고 확실히 하고 와. 모든 방면의 업무에서요. 세아는 새벽에게 설득성 경고를 하고 다시 돌려보내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할 사람이 아니죠. 야, 한편 김씨 표류기에 지하철 감옥 버전을 찍고 있는 김만옥. 거기 아무도 없냐? 그때 흙더미에서 칼 조각을 얻은 그는 탈출 기회를 엿보는데 철창의 녹슨 부분을 잘라 탈출한다는 어이없는 시도를 하는데 되겠냐? 이게 돼? 됩니다. 하지만 유령에게서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김만옥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유령은 어디론가 향하는데 집으로 돌아온 세아. 간호 서비스에서 오신 아니 유령 누나 왜 거기서 나와? 별일 없으셨죠? 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돼요. 아니 대체 세아가 뭘 했길래 아빠에 이어 엄마까지? 유령이 세아의 가족들을 자꾸 건드린 이유는 후반에 살짝 밝혀집니다. 다음날 사무국은 CCTV로만 유령을 찾는 것에 한계를 느껴 또 다른 방법에 대해 회의를 시작합니다. 방식이 아니라 접근하는 틀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예를 들면 지하철 감시 카메라에 안 잡히면 전 국민을 감시 카메라로 만드는 거죠. 아니 전국에 수백 명이라도 내리자고요? 능력이 모든 간에 사람인 이상 밥은 먹고 잠은 자겠죠. 어디에서든 누군가와는 반드시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접촉한다는데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앞집 사람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알아보게 만들어야죠. 무슨 수를 쓰든 5천만이 감시 카메라가 되게 해야죠. 그건 못 당해요. 그랬다가 사람들이 다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기관이 해야 될 일을 일반 시민한테 전가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뭔데 그럼? 그리드가 망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곧 무너질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드는 유령이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있지도 않은 기술을 가져와서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망가졌다고 하면 살리라고 하겠네요? 부국장은 세아의 나이스 띵킹을 바로 국장에게 제보하는데 국장님, 지금 시간 되세요? 그래, 뭡니까? 유령이 나타났다고 보고된 이후에 그리드가 2번 깨졌습니다. 유령도 분명히 봤습니다. 놓쳤을 리 없어요. 순간이동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고정된 위치값이 없는데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령을 끌어들일 모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누가 봐도 수상하고 불법적인 장소로 향하는데 세아가 거래한 것은 다름 아닌 권총, 유령을 제압할 무기였죠. 열애 선배. 얘기된 대로 가져왔잖아. 계좌이체? 보통 뒷세계는 캐시올리 아니었어? 그렇게 총알까지 얻고 무장 준비가 끝난 세아. 그리고 다음날 송어진의 계획대로 김만옥과 유령에게 각각 7억 원의 현상금이 붙습니다. 네?
그렇게 5천만의 눈을 빌리는 작전을 택한 것이죠. 아니, 이 동네에도 존재하는 화살촉 3구TV까지 등장하는데, 한구야, 내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 그런데 수배령에 이어 그리드가 고장났다는 가짜뉴스까지 내보내는 관리국. 그 시각 시민들은 7억 원의 주인이 되기 위해 안달이 나는데 유령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름이 중요해? 연상이 중요하지. 연상이 중요하니까 물어보지. 닮았잖아. 그치? 요 머리만 풀면. 조심해야지. 아이고 이 쓰레기가 막 불러댕기네. 어? 아이고. 그때 청소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유령은 도망치는데, 하지만 녀석들은 멈출 줄 모르는. 혹시 여기 사람이 숨을 만한 데가 있어요? 사람이 숨을 만한 데가 있을란가? 최근에 여기서 이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도저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두 녀석들. 잡아! 뜨거운 열정에 2인조를 식혀주기 위해 북극급으로 추운 어딘가에 버리고 온 유령. 한편 청소 아주머니는 뒤늦게 사람이 숨을 만한 장소를 떠올리고 지하 창고에서 식중인 김만옥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온 새벽, 제발 누르지 않길 바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렇게 제압된 만옥킴. 여자 어딨어? 여자 어딨어? 몰라. 지금 나 진짜 모르는 여자야. 처음 봤어. 날 여기 가두고 밥만 주고 딴 데가. 정세요! 너 왜 이런 데 혼자 다녀? 너 정말 다치려고 환장했어? 그것보다 저놈을 데려가면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속 도망치게 해주고 있으니까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알았어. 한편 관리국은 공개 수배를 통해 유령의 먹방 장면을 포착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네. 근데 그 포장이 아니라 매장에서 그걸 혼자서 다 드셔가지고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무기나 이동정 씨만 분리시키면 의외로 보통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먹는 행위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절대 상해를 입혀서는 안 돼. 쉽게 다칠지도 몰라. 반드시 온전한 형태로 생보해야 돼. 전국에 알리니까 이런 것까지 알게 되네요. 수배령 안 내렸으면 절대 몰랐을 건데. 그래, 잘했어, 송하준 씨. 역시 한국의 존신아. 부국장님, 김만옥 잡혔답니다. 그리드 고장 미끼로 유령을 관리국으로 끌어들일 준비 중이었지만 김만옥이 체포되면서 유령의 시선이 분산될 위기. 판 다 깔아놨는데 하필 지금. 찾았으면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타이밍도 진짜 최선울은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데 김만옥을 관리국으로 이송해 유령을 끌어들이는 작전이었죠. 이번에 나타나서 유령이 한 거라고는 김만옥을 도와준 거고, 그런 놈이 잡혔으니 구하러 올 거야. 여기로 와야 돼. 그리드 때문이든 김만옥 때문이든 송재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가 실컷 해놓으면 뽑아먹기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특급 칭찬이야. 자, 설명할 순 없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김만옥 데려와요. 더 시간 끌면 기껏 체포한 공까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드 관리국의 권력. 데려와. 그때 김만옥을 끌고 가려는 순간 그녀가 등장합니다. 왜 안 나타나네? 다짜고짜 총을 들이미는데 빨리 쏴. 시간 없어. 이 정도로 쏘지 않는다는 건 덱도 알고 나도 알아요. 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영원히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죠. 저놈을 죽이든가. 입 열었어요? 범행은 인정했어. 나머지는 모른다고만. 그럼 죽여버리죠. 야, 정세벽. 여자가 나타난 것도 다 저놈 때문이니까. 저걸 죽이면 여자도 떠날 거고. 그럼 노래 다 정상이 되는 거야. 당신 여자 직접 봤잖아. 여기선 감당 못해. 지금 1초가 시간 낭비라고. 관리국은 감당할까요? 왜 그리드가 깨졌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기다리고 있죠. 서로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상태. 결국 합의를 보는데 나도 봐야겠습니다. 그거 보고 싶으면 그 총 내려. 하지만 그 사이 관리국에 나타난 유령. (11층) 중앙 복도 9층 조정실 알파 무단 어느 손에 이동장치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알파인 그리고 그렇게 드디어 생포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카운트 3. 각자 제일 근접 한 팔을 쏜다. 모든 요원들이 유령이 가진 정체불명의 장치 작동을 막기 위해 팔을 쏘려 하는데 하나, 둘, 셋. 공간뿐이 아닌 시간조차 앞뒤로 돌릴 수 있게 가볍게 회피합니다. 마치 총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작전과는 달리 마치 총이 아닌 실탄으로 사격하는 요원들. 그렇게 유령과 다시 마주하는 구면들. 불길한 관통음이 들리고 그리고 시공간 이동장치를 손에 난 김세아. 아무리 머릿속으로 얍얍을 외쳐도 작동되지 않는 장치. 결국 허무하게 국장에게 빼앗겨버리는데 차가워. 국장님. 진짜 죽었는데요. 최선을 부국장이 탄에 맞게 되고 니들이 술탄을 줬잖아! 야! 그리드가 고장이 아니란 걸 눈치채고 있었다. 사라지기 전에 로비에 다시 나타난 게 기적이고 우린 놓치지 않았어. 기적이라니. 사람이 죽었는데. 부국장 자녀들 상관이야.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이대로 이렇게 둘 거야? 병원에 빨리 연락해. 가족들 부르고. 저 범인 자식 빨리 데려가고. 부국장의 죽음이 안타까운 척을 하는 국장의 태도. 그렇게 최선우는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한편 인류를 구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유령에 대해 즉시 실험을 진행하는 관리국, 그리고 시간이동 장치에 대한 것을 하나 알아냅니다. 간마레이 검사에서 발견했습니다. 팔 안쪽에서 의문의 칩을 발견한 것. 칩이네. 뇌에서 보내는 신경 신호를 여기 이 칩이 전자 신호로 바꿔주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 금속 장치가 다시 운동 신호로 바꿔주는 걸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 금속 장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기계적 장치로 되어 있는지 현재까지는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자네, 그 선배. 자네 좀. 한편 국장과 송어진은 자백제를 이용해 유령의 정보를 얻어내려 합니다. 그렇게 자백제를 2병이나 써서 겨우 효과가 드러나는데 언제 태어났어? 몇 년도에? 91년. 2091년? 어떻게? 뭘 타고 왔어? 어떻게 시간을 거슬렀냐고? 아니야. 시간은 흐르지 않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 유령. 이거 뭔가 인류사의 엄청난 발견급 조언인가? 그 시간 관리국이 시간이동 장치에 먼저 손을 쓰기 전 어떻게든 장치를 손에 넣으려는 세아. 그리고 세아의 불안정한 눈빛에서 그가 벌일 일을 짐작한 새벽은 하지 말아요. 자기네 부국장도 죽이는 사람들인데 김세아 씨 무사할 것 같아요? 뭘 생각하든 하지 말아요. 무슨 심정인지 알겠는데 그러다 진짜 어떻게 된다니까. 내가 무슨 심정인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날 죽은 사람 그쪽 아버지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부수게 냅둬요? 쪼개버리게 냅두냐고요?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다 살릴 수 있어요. 부국장도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그때 세아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하는데 갈게요. 간병인으로 위장해 세아의 어머니에게 접근했던 유령. 하지만 13층은 권한이 있어야 갈 수 있는 장소. 제발. 그때 권한을 인가해주는 보안실장. 아니 뭔데? 그렇게 힘겹게 유령이 있는 13층으로 올라온 세아는 야 김세아. 야 김세아. 엎드려. 세아가 안 돼. 안 돼. 움직이지 마. 이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게 된 상황. 한 말만 더 봐. 입 닥쳐 새끼야. 다가오지 마. 내 엄마 어떻게 했어? 이미 죽었어. 살릴 방법 하나야. 유령이 말하는 엄마를 살릴 방법은 칩을 몸에 심고 시간 이동을 하는 것이었죠. 미쳤어! 그게 우리한테 어떤 기회인데? 내가 니들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 문드러지 갈 거야. 내가. 잘 자요. 그런데 세아는 칩을 유령이 아닌 자신에게 넣으려고 합니다. 20개. 안 돼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나한테 의식해!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극한의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걸 예측이라도 한 듯 평온해 보이는 유령의 표정. 그렇게 시간이동으로 모든 일의 시작인 1997년으로 온 김세아. 아빠 금방 살펴보고 올 거니까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 되거든. 잠깐만 있어. 대충.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추정되는 꼬마와 마주친 세아. 미안해. 그리고 그때 유령의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세아. 고작 연구원의 키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인 것이죠.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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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여기서! 아빠! 그렇게 119에 신고하려는 순간 유령을 본 남자. 119... 그리고 과거를 제대로 기억 못했던 세아는 예상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연구원이 세아와 똑같이 생긴 사실을 말이죠. 지난 내용 중 세아는 입양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권수근이라는 사람이 진짜 아빠였던 것이죠. 세아의 기억의 일부가 뭔가 잘못된 느낌입니다. 한편 안에선 유령과 남자가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과거와 다른 방식이지만 또다시 죽는 인물들. 세아는 이 사실을 목격하고 더 과거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진짜 아버지인 권수근을 죽지 않게 하고 자신이 카드키를 가져가 유령에게 직접 전달해 아무도 희생되지 않는 결말을 만들려는 세아. 너 뭐야? 늘 내가 묻고 싶은 거였는데. 날 안다고? 알다마다 살인자. 넌 네가 인류의 구원자라도 된 거 같지? 청소부를 죽인 거 처음에 실수였잖아. 근데 왜 다시 나타나서 굳이 죽였지? 자꾸 내가 뭘 죽였다는 거야. 사실상 이 시간대에선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죠. 네가 말해줄 수 있을 땐 내가 물어볼 수가 없더니 이제 내가 되니까 네가 모르는구나. 거지 같네. 심지어 내 아버지를 노린 것도 아니었어. 그냥 저 아이디 때문이었어. 연구소 사람들이나 너나 사람을 부속품 취급했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고. 평생을 공부만 하다가 이제 겨우 손 돌리게 된 사람. 연구소 취직됐다고 좋아하셨대. 그럼 네 아버지가... 그래. 얼굴도 잘 모르는 내 아버지. 자식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어. 그렇게 모든 죽음을 막자 위대한 그리들을 위해서 죽어나가도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이상 현상이 생기는 유령. 아직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 그리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오로지 유령뿐. 원래는 사망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미래가 바뀐 탓일까 유령의 존재가 소멸됩니다.
그렇게 이번 시간선에선 그리드를 완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현재 시간대로 돌아온 세아. 그런데 위협적인 자외선으로 인해 온몸을 꽁꽁 싸매 돌아다니는 사람들. 단 몇 초 피부가 드러난 것만으로 화상을 입는 최악의 지구 상태. 그리고 태양풍이 불기 전 2005년으로 이동한 세아. 어머니를 보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지만 여기 혹시 김민선 씨 안 계세요? 그런 사람 없는데. 최근에 관두시거나 한 게 아니라 아예 있다고요? 예. 바로 죽어야 했던 아버지가 살아있기에 미래가 바뀐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은 그리드 없이 태양풍이 부는 인류 최악의 첫날이었죠. 식당으로 들어가세요. 식당으로 들어가. 그리고 또다시 2021년 현재 어머니의 성을 딴 김세아가 아닌 아버지의 성인 권세아로 이름이 바뀌고 엄청난 금수저의 삶을 살고 있는 세아의 가족들. 어머, 왜 다 젖었어? 신발은 또 왜 신고 있고 집안에서? 그때 한평생 상상만 했던 절대 이뤄질 수 없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권세하, 괜찮어? 아프지 않고 서 있는 엄마를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왜, 몸이 안 좋아? 거기에 얼굴도 모르던 현재 아빠의 모습도 확인하게 됩니다. 열은 없는데. 나는 맨날 온몸이 쑤신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아직 아들은 지극정성이야. 그럼 60년 넘게 쓴 몸이 아파야 정상이지 안 아프면 정상입니까? 늘 바래왔던 평범한 가족들의 모습이 현실이 된 지금. 모든 게 어색하지만 너무나 원했던 따스함 앞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세아. 태양풍으로 인한 오염을 저하하는 기술로 엄청난 돈을 번 세아의 아버지. 너도 같이 타고 가게? 당연히 세아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죠. 예.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미래는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지옥이 되었는데 태양풍으로 인한 기형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현 인류.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임을 알고 있는 세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인류를 등지는 것, 그것이 세아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너무도 무거운 대가였죠. 하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은 세아는 이 삶에 머무르려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실과 마주합니다. 과거가 변하면 그들의 운명 또한 바뀐다는 사실을 말이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지독한 범죄자가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그런 변화 말이죠. 하지만 수상함을 감지해 그를 뒤따라 와보는데 왜요? 안 비켜? 환경은 바뀌었지만 기질 자체는 그대로인 김만호. 다음으로 정세벽을 찾아갔는데 저기 그녀의 얼굴 반쪽은 태양풍에 의한 화상을 입은 상태, 거기에 귀까지 들리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도움들 덕분에 자신은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결국 죄책감이 극대화되면서 모든 걸 되돌려놓기로 결정하는 세아.
그렇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안고 세아는 떠납니다. 죄송해요. 아, 뭐가? 그리하여 유령이 해야 할 그리드 프로그래밍을 세아가 직접 입력하게 되는데 과거의 아버지와 마주친 세아. 뭐야? 안 돼요, 아버지! 저예요. 세아예요. 네가 우리 아들 어떻게 알아?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다시 죽음의 그림자를 불러오고 박사님! 유령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으로 인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세아. 아버지의 삶과 인류의 구원은 양립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일까? 과연 시간이동이 가능해진 세아는 어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까요? 이 영상은 디즈니 플러스 그리 1회부터 7회까지의 요약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남아있는 진실과 마주하세요. 그리드는 10부작입니다. 댓글과 설명글의 링크로 정주행을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모든 것 고몽이었습니다.